CCP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컨슈머 프라이버시 액트, 즉 이제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법률이죠. 근데 미국 법인데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연방법이 아니고 캘리포니아 주법이에요. 여기서 잠깐 미국 법원 체계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라가 크잖아요. 이걸 미국이라고 하면은 각 주마다 이렇게 각 주가 있으면 주법이 있고, 이 전체를 묶어서 규율하는 연방법이 있어요. 미국의 연방법은 이제 특이점이 불문법원 체계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는 성문법원 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주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다수의 주들은 성문법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주 지방법원, 그 다음 주 고등법원, 그 다음 주 대법원이 있죠. 이 다음이 연방 지방법원, 그리고 연방 고등, 다시 연방 대법원, 이런 형태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런 법원 체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뒷부분에서 조금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때 법원 체계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CCPA를 보자면 말씀드린 대로 주법이죠. 연방법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에 한정된 법이에요. 즉 CCPA는 이 캘리포니아 주의 민법에서 일부를 개정하여 프라이버시를 특화시켜서 제정한 법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기업들이 이 CCPA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바로 앞에서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강화돼가지고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 GDPR로 개정이 됐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강한 보호규제 조치에 이어서 미국도 강한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된 것이에요. 지금은 주법에 한정되지만 이 법을 계기로 미국은 연방법으로 승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사전에 대비하고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CCPA를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정리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면, 여기 보시면 먼저 현재 캘리포니아법은 2020년 1월에 이미 시행되기로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1월이 지났죠. 그런데도 아직 시행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20년 7월에 한 번 공포를 다시 했어요. 즉 1월에 시행이 되기로 했는데 6개월 후에 공포를 다시 했어요. 공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성문법적 특징인데, 공포를 하게 되면은 보통 6개월 후에 시행을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6개월 총 1년이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맥시멈으로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지연되는 건 좀 힘들어 보이고 20년 1월에 시행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현재는 이 CCPA는 시행이 되고 있지가 않아요. 따라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담당자로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사전에 확인할 겸, 또는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의부터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CCPA는 캘리포니아 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의 GDPR에 비하면 적용받는 기업이 많진 않겠죠. 유럽의 GDPR보다는 많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CCPA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는 캘리포니아 법률이죠. 하지만 차후에 미국 연방 법률이에요.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법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CCP의 특이사항을 한번 보자면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상업정보도 포함되는 특징이 있어요. 왜? 콘슈머, 소비자 보호. 이런 특이점이 왜 있냐면 이것 때문이죠. 콘슈머, 소비자예요, 소비자. 그래서 상업적 정보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캘리포니아 민법을 일부 개정해 가지고 새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다르니까 당연히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업정보가 개인정보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업정보를 지금 사실은 현재 좀 많은 논쟁이 있지만 상업정보를 신용정보법으로 보고 있어요. 개인정보로 안 보고 신용정보의 정보로. 신용정보보호법상 신용정보로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거래 내역도 이제 상거래 정보의 경우 이제 상법에 따라서 신용정보법에 개인 신용 정보의 정의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정의 때문에 최근에 논쟁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옛날 이제 1960년대 옛날에 그때 당시에 이제 상거래 정보는 다 수기였죠. 종에다 이렇게 다 뭐 이렇게 거래하고 그랬었죠. 지금 그렇게 하나요? 지금은 다 뭐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다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좀 시대랑 좀 맞지 않는 건데 당시 그랬던 것 때문에 신용정보보호법에 개인신용정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상법에 따라서 신용정보보호법에 개인신용정보로 표기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용어 정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그래서 현재는 신용정보법의 개인신용정보로 상거래 정보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더 많아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그러면 다시 캘리포니아 주죠. 이 법에 적용되는 대상은 미국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에 한정이 돼요. 그럼 이 법이 규제하는 조건은 전제 조건은 여기 있죠. 연간 매출액 2,500만 달러네요. 2,000 밀리언 달러인가요? 그러면 하나로 약 300억 정도? 그 정도 되죠. 이 정도의 매출이 있는 사업자 또는 5만 명 이상의 정보를 처리하는 자. 그래서 굉장히 세죠. 2,500, 300, 네, 엄청 큰 돈이죠. 비슷하죠. 300억 하니까. 앞에 기억나시나요? GDPR 같은 경우 이건 벌금이에요. 이때 벌금이 얼마였죠? 우리 사이라고 했죠. 2천만 유로. 2천만 유로죠. 이거는 거의 한 270억?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는 벌칙금이고 이거는 사업주죠. 즉 처리하는 자. 대상이에요. 대상. 이거는 GDPR 대상은 유럽에 거주하는 자면 해당이 되죠. 그래서 GDPR 같은 경우는 최고 위배하는 경우 2천만 유로의 벌칙금을 줄 수 있다. 구분하세요. 이건 물론 금액은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용어 정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또 넘어가서 볼게요. 자, CCP의 프라이버시 5대 권리가 있죠. 근데 이 5가지 권리는 여러분들 굉장히 기본적인 권리예요. 많이 익숙해 하신 분도 있으실 테고 아닌 분들은 이제 앞으로 눈에 굉장히 많이 보이실 거예요. 알 권리, 접근 권리, 삭제 권리,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서비스 평등권. 이게 단어적 차이만 있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 앞에서 GDPR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신 분이라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이 부분은 어차피 계속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개인정보 정의할 때 그때 조금 더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정리를 할게요. 지금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보시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네.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가볍게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GDPR하고 매우 유사해요.
물론 당연히 대상 범위는 캘리포니아 주에 적용되는 것만 한정되는 것만 제외하면은 그만큼 이제 앞에 GDPR 보셨듯이 용어 정의가 하나 되게 세분화해서 명시를 해놨잖아요. GDPR도 유전자 정보도 아니고 그냥 DNA 따로 RNA 따로 그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세분화해서 명시를 했어요. 하지만 끝에 용어 정의 끝 부분에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왜냐면 개인정보의 범위는 너무 넓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개인정보의 범주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정보 주체와 연관성이 있다면 거의 모든 걸 개인정보로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저희가 뒷부분에서 우리나라 정의 개인정보 할 때 다시 자세하게 다룰 때 확인할 건데요. 이제 최근에 판례는 어떤 게 나왔었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게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게임 캐릭터가 있잖아요. 게임 아이디가 아니죠. 캐릭터명이죠. 게임 캐릭터명은 개인정보일까요? 아니면 개인정보가 아닐까요? 당연히 개인정보로 보죠. 당연해요. 그렇다면은 조금 더 이제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특정 게임을 할 때 이 게임 안에는 서버가 여러 개 있겠죠. 뭐 1번 서버, 2번 서버, 3번 서버, 4번 서버가 있는데 캐릭터명을 이제 생성할 때 중복 체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캐릭터명을 에릭이라고 했어요. 제가 중복 방지를 했는데 여기 뭐 1번 서버에 에릭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3번 서버에 만들 수가 없죠. 중복되는 캐릭터가 있으니까. 근데 이 경우는 중복 방지를 체크해 놓은 경우고, 만약에 중복 방지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1번 서버에도 에릭이 있고 2번 서버에도 에릭이 있고 3번 서버에도 에릭이 있고, 그러면 이 캐릭터명은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 거잖아요. 그 이거 개인정보일까요? 이거는 개인정보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것도 개인정보예요. 서버만 알면 식별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바로 식별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심지어는 이제 뭐 개인정보의 종류 중에서 이제 제공 정보도 있고 생성 정보도 있어요. 물론 이 부분도 저희가 뒤에서 다시 확인할 건데, 생성 정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식별할 수 없는 정보도 많아요. 생성 정보로 누구를 이렇게 식별할 수 있다? 물론 그럴 수 있는 생성 정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생성 정보도 굉장히 많아요. 뭐 잠깐 생성 정보 나왔으니까 할까요? 자, 생성 정보가, 자, 우리가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어떤 걸 검색을 해요. 이 검색한 거는 생성 정보일까요? 제공 정보일까요? 이건 생성 정보예요. 이 내용의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다루어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검색했던 내용은 뭐 제가 모자를 검색할 수도 있고, 개인정보예요. 때로에 한정된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식별이 불가능한 생성정보도 그냥 개인정보로 분류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라, 그런 취지가 점점 강해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CCP에는 개인정보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넓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다 명시를 했어요. 하지만 끝에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법에 못을 박아놓은 거랑 안 박아놓은 거랑은 차이가 크죠. 굉장히 개인정보에 대해서 강한 규제를 갖고 있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GDPR이 계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강력한 규제 법률이 각 국가마다 많이 개정을 하고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강한 법률이 제정이 된 거예요. 물론 이거는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어요.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미국 연방법률에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법률을 저희는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간단히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시간이 되실 때 한번 가볍게 읽어만 보세요.